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기념 조형물을 제작하셨고요. 뉴욕의 퀸즈 미술관, 프랑스 뽕피두 센터, 일본의 도쿄모리 미술관, 베니스 비엔날레 이런 세계 유명 전시에 초청받고 작품이 영구 전시도 되어 있는 그런 작가이십니다. 플라스틱 바구니, 쟁반 이런 일상용품을 소재로 쓰는 걸로도 유명하신 작가이신데요. 최정화 작가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정화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미술하면 이 정통 회화, 또 조각이나 조소. 근데 요즘은 미술의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술이고 누구나 예술가다라는 세상이 된 거죠. 직접 하고 계신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 정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치 미술은 뭐다? 설치는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미술이 왜 설치가 됐는지,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은 생물처럼 안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모든 예술은 살아있는 건데, 근데 벽걸이, 붙박이 혹은 장식용 조각이 아니라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 관객에게 다가가서 기념 촬영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게 진짜 조각이지 않을까. 근데 그 조각은 태양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 미술이라는 것을 제가 설친다 이야기하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네. 나이에 따라 다르고 똑같은 작품을 보고 설명서가 필요 없는 게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어쩌면 그래서 아주 익숙한 플라스틱 바구니나 이런 걸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 누구나 자기 집에 있는 재료.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미술을 하고 싶어 할 때 경험한 게 바로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해보자.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 해보자. 근데 80년대 말에 저한테 아주 굉장한 사건이 하나가 뭡니까? 있었는데 예. 망가진 의자 2개를 얼기설기 엮어서 하나의 의자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냥 번쩍, 그러니까 뻥 번쩍하고 그냥 이게 예술이구나. 예. 이게 살아있는 예술이고 살아가는 예술이고 살아날 예술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모든 작업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쳤죠. 그때부터 나도 저런 예술을 하고 싶어. 예.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저한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줬다고 생각하죠. 과거의 정통 회화나 조각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제 말이 틀렸죠 우선은. 예,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있던 미술은 모든 것이 미술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뭘 추구하는 건가 궁극적으로? 중심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심이 된 거죠. 너와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가 새로운 중심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점재하는 중심, 중심이 큰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게 모여서 큰 것이 되듯이 중심은 여러 개라는 게 미술 분야 이거 모든 예술 분야에서 공통된 거죠. 예. 근데 하필 그게 또 디지털의 구조 전력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서 과거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우선 이거부터가 좀 우문이었고요. 지금은 뭘 추구하느냐는 더더욱 우문이네요.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른 거고. 그렇죠. 지금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표현을 만들어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죠. 예. 그러면 일상적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소재가 될 수 있고 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은 무궁무진하겠어요? 그렇죠. 물질로서의 그것도 그런데 보는 사람의 마음이 내 예술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내 디지털 화면에 뜬 인스타 친구의 이미지도
너도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넓히고 넓혀져서 온 우주가 다 예술인 거죠. 과연 그렇다면 대중에게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 예. 음, 통하는 것보다 나를 주장만 하는 게 예술이었던 적도 있고 그게 그림이든 목소리든 주장이든 근데 진짜는 아무 설명 없이 통하는 거잖아요. 느끼게 하는 것. 예, 그런데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게 하는 것. 원래 예술의 기능, 작가의 기능은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 예. 각자가 다양하게 모든 걸 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소통되느냐, 통하였느냐. 예. 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좋아요를 횟수, 숫자가 예술이 되죠. 맞아요. 그 왜 유명한 뭐 왜 그 바나나 하나 이렇게 테이프로 벽에 붙인 거 있잖아요. 까뗄랑. 그것도 일종의 설치 미술인 거죠? 그렇죠? 설치 미술, 개념 미술, 예. 비판 미술, 음, 뭐 분뇨 예술, 뭐 똥 예술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바나나 하나 붙여놓은 걸로 대중들이 뭔가를 통하였다, 느꼈다. 통했고 일깨우게 되죠. 그렇죠. 예술이 뭔지 거꾸로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질문하게 하고 우리가 알던 예술과 앞으로 피어날 새로운 예술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예술이 아니어도 되고 바나나가 예술이겠어요? 근데 바나나에 테이프를 붙여서 예술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예술인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시스템을 벗어나야 되고 시스템을 부시는 것, 부시면서 세우는 것, 끊임없이 부시는 게 원래 예술의 출발이고요. 똑같은 걸 하는 걸 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건 흉내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 복자가 되죠. 작가님께서도 작품마다 우리 대중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예, 저는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보기, 그렇죠. 예술이 뭘까 다시 생각하게 하기, 아마 그런 게 제 역할이겠죠. 네. 가장 즐겨 사용하신 재료가 뭡니까? 플라스틱류입니까? 뭐 쟁반류입니까? 뭐 어디 보니까 뭐 밥상에 식기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다양하게 쓰셨던데. 예, 우선 재료로서 이야기하면 이제 플라스틱의 출발이 이 당구공이 있잖아요. 당구공. 당구공이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죠. 과거에는 그랬대요. 예. 예. 그래서 이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재료, 코끼리가 워낙 많이 죽고 그렇죠. 굉장한 영물인데 를 공모해서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의 재료가 나왔어요. 플라스틱의 최초가 그 당구공 예, 때문입니까? 당구공 때문이에요. 아, 그건 제가 또 처음 알았네요. 이제 코끼리도 있고 지금 우리 안경 옛날에는 안경, 빛,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거북이 껍질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어허. 거북이는 또 더 영물이죠. 귀하고. 귀하고 사실 수백 년을 예. 살아있는 생물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찮은 인간이 그분들을 다시 살려내자라고 예. 나온 게 현대 물질로서의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고무나무하고 석유 화합물이 만들어낸 예. 추출물이 만들어낸 재료인데 이제 저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죠. 그러면 자연이 만든 게 인간이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게 제2의 자연인데 예. 예. 이걸 인공이라고 끊어서 멀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도 제2의 자연이다. 그렇죠. 저는 플라스틱도 제2의 자연이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플라스틱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부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도 다 자연재료예요. 예, 예. 시멘트, 모래, 자갈 다 자연재료죠. 그렇죠. 플라스틱도 자연재료죠. 다 태양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소재는 그렇죠. 그렇죠. 소재는. 그리고 만들어진 합성된 결과를 인공이라 그래서 자연에 반대되는 거로 만들었던 개념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다. 그래서 물질의 순환, 자연 재료와 인공 재료의 분리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부터가 잘못됐고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둘이 하나다. 대립이 아니라 대립의 일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 그게 현대 생활이고. 어.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을 했고 플라스틱을 쓰면서 소쿠리도 쌓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플라스틱을 다시 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죠.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주는 과학자가 아니고 질문을 던지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더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일상이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스틱이 예술이다가 아니라 예, 예. 플라스틱도 예술이 될 수 있고 당신 집에 있는 플라스틱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거의 다 주방용품인데 이걸로 당신 자신의 알케미를 만드세요. 이런 얘기죠. 당신의 예술이 됩니다. 근데 밥그릇뿐이 아니라 이제 버리는 식기, 냄비, 밥솥 뭐 더 많은 재료들이 있죠. 코로나 기간 중인데 일본 C라고 패션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서 폐기 처분된 그리고 반품된 옷들, 가방들, 신발들을 가지고 제가 생활의 기념비, 생활탑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버려진 옷가지와 신발로. 예, 옷, 가방, 신발. 예,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지금. 맞아요. 전 지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것을 살리는 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뭐 지금은 전 세계 패션 회사 많잖아요. 그게 마지막 가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까지 가서라도 그걸 모아서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까 1990년대 플라스틱에서 첫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셨잖아요. 예. 그때 플라스틱으로 뭘 만드셨어요? IQ 점프, 나의 아름다운 21세기 뭐 이런 작품인데 빨간 소쿠리를 쌓고 그 위에 황금 트로피를 얹어서 우리 삶의 기념비를 보여주는 이 소쿠리들을 쌓아서 탑을 만들었고 이게 현대 조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소쿠리를 쌓아서 탑을 만들고 그 위에 황금 여신이 있다. 예. 아. 뭐 그때 황금 여신은 이 시대의 기념비인 어머니들이고 예, 예. 그분들에게 바치는 탑이죠. 작년 카타르 월드컵 기념 조형물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의뢰한 분이 카타르 재단의 그 왕비가 제 작품 민들레라는 게 있어요. 민들레. 그걸 보시고 사막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 예, 예. 그래서 현지를 방문하고 또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공짜 여행을 좋아하니까 올림픽 경기장을 보고 그 주변의 공간도 골라야 되고 그러면서 한 3년 전에 의뢰가 들어오고 2년 동안의 구상 기간이 예. 필요하고 예. 뭐 이 부분에서 살짝 한국은 공공미술을 뭐 6개월, 3개월, 1년 안에 만들고 끝내고를 요구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해외는 그러니까 최대 4년에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카타르도 3년을 줬군요. 3년 이상이 되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형태는 민들레랑 비슷한데 월드컵이니까 축구공을 많이 만들고 예. 그들의 생활, 밥그릇, 국그릇, 냄비, 솥 이런 걸 또 합치고 그리고 노동자, 물론 동남아 노동자들인데 굉장히 많은 수가 희생됐죠. 희생됐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짓다가. 예, 바로 그분들의 헬멧을 어. 작품에 쓰는 어. 결국 우리의 생활로서의 스포츠도 예술이죠. 일상이고 밥 먹는 일상, 뛰는 일상, 일하는 일상 예, 예. 그것들을 다 엮어서 Come Together 함께라는 작업을 만들었죠. 네. 이 Come Together 뭐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역시 공존 공생 그리고 모두가 하나 온 생명체 통생명체 예, 그러니까 예. 제 표현으로는 이제 홀로 바이온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작업이 카타르에서 진행이 됐고 연구 설치물로 남아 있죠. 모양은 아까 그 민들레라는 민들레 형상. 작품과 유사하다고 하셨기 예. 때문에 그럼 민들레라는 작품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신 건지?
보통 우리 민들레 하면은 씨가 이렇게 날리는 민들레 홀씨 그걸 떠올리게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날아가는 건데 민토레 백성민자에 흑토자 그리고 올레자 그러니까 흑에서 거꾸로 백성들의 소망이 모여서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식기, 밥그릇, 버리는 주방용품을 기증받았어요. 기증받고 또 제가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걸로 9m짜리 민들레 꽃을 만든 거죠. 오, 방사 형태죠. 방사 형태. 이 모으는 행사도 많이 했어요. 네. 가족 단위 어린이 행사해서 그것을 모아서 기증한 사람들, 그러니까 재료를 보낸 사람들 와서 저기도 내 작품 있네. 내가 쓰던 게 있네. 예. 우리 집에 있는 게 있네. 예, 예. 내 거가 예술이 됐네. 이렇게 됐겠죠. 네, 네. 작품을 하나 뭐 구상한다고 그럴까? 그거부터 완결되기까지 진짜 작업이 길군요. 길 수밖에 없군요. 길죠. 아주 길죠. 근데 얼마나 걸렸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 평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물론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다 다르죠. 그만큼 살아온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와서 작품이 돼서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가 예, 아니고 내 마음이 숙성되는데 얼마나 걸렸나?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의 삶이 녹아나야 그렇죠. 최종적으로 소재도 결정되는 거고 예. 형태도 결정되는 예. 거니까. 예. 그러면서 또 장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뜨거운 나라, 추운 나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 들판, 산, 실내, 실외 다 그렇죠. 달라지겠죠. 작품이 놓이는 위치, 예, 날씨에 따라 보는 사람이 다르게 느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미술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어려서부터 미술을 하고 싶으셨나요? 예, 그 질문이 둘 다 재밌는데요. 어릴 때는 문학 청년 글을 쓰고 싶어 했는데 문청. 예, 문청이라 예, 재주가 없구나. 그래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 제가 참 운이 좋아서 국민학교 6년 동안에 8군데 학교를 전학을 다녔어요. 그 아무나 예, 못하는 예, 경험이죠. 못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 덕에 혼자 노는 즐거움, 내 세상을 만드는 즐거움을 알았다고 뻥을 치죠. 친구를 잘 못 사귀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집 밖을 나가면 길거리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단추, 핀, 뭐 5만 가지 잡스러운 것들을 그렇게 주워 모았대요. 쓰레기인데. 예. 오. 그게 뭐 더 멋있게 말하면 수렵 체질이겠죠. 예. 보물찾기고. 예. 그게 지금의 보물찾기가 된 것 같아요. 소질이 있었군요. 거기 때부터. 예, 제 어릴 때 꿈이 넉마주의였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물건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어린 마음에. 물건도 신기하고 물건이 그러니까 하나일 때랑 모여져 모였을 있을 때 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들의 창고 예. 작업장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예, 예.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뭐 파라다이스였죠. 지금도 그대로네요, 사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리고는 뭐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제가 수학이 빵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수학 선생님이 하필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왔는데 수학 답안지니까 제가 하기 싫어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선생님 얼굴을 그렸어요. 시험 기간인데. 예, 예.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수학 선생님은 화가 나서 막 치고 패겠죠. 근데 그때 이 그림을 미술 선생님이 보고 잠깐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데도 소질이 있었던 거네요. 그랬을 것 같아. 뭘 만지고 쪼물락거리고 이런 걸 좋아했대요. 만지고 좀 그려보기도 하고. 그림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냥 고3 때 그렸는데, 이야, 이건 거의 천부적 자질?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러니까 잘 그리고 표현을 잘하고 보다도 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모르고 했는데. 선생님의 얼굴에 뭔가 특징을 탁 포착해내는 뭐 그런 거겠군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러고
대학은 못 가고 재수를 하고 뭐 그 다음에 가긴 갔지만 미대를 가셨잖아요, 결국은. 결국 미대를 가버렸네요. 예. 근데 그 입시도 제 동기들이 기억하면 재밌는데 입시에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풍선도 있고 스텐 국자도 있고 근데 벽돌이 하나가 나왔어요. 소재, 그림 그려보는 예, 소재. 근데 그게 보니까 다 소재를 생각해라라는 건데 벽돌은 아무리 그래도 벽돌처럼 안 되니까 제가 그때 화판을 뒤집어 놓고 볼펜, 칼, 연필로 그 벽돌을 다 구멍을 뚫었어요. 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애들이 막 자기네는 열심히 그리고 그리는데 있는데. 예술하는데 벽돌을 다 구멍을 뚫고 종이를 비비고 있어요. 예, 예. 그래야 벽돌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뭐 붙든 말든 냈는데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입시를 했던 애들은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됐던 것도 제가 볼 땐 제가 미술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오래 배우면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벽돌을 그렇게 그려서 붙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갔더니 재미가 없어요. 학교가 가르쳐 주는 게 예. 가르친다기보다 학교는 좀 놀게 했으면 좋은데 뭐가 됐든 걸어 다니는데 홍제동에서 홍대를 골목, 공사장 막 이런 건 훨씬 재밌어요. 학교보다. 예, 예, 예. 그리고 와 닿고 예. 그러다 이제 86년에 중앙미술대전의 상을 타기 위해서 냈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미술 공모전이잖아요. 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한번 내봤는데 왜냐하면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 그러고 공짜로 대상 타면. 예,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서 냈는데 대상 없는 장려상.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인 거죠. 1등이네요. 1등이죠. 그 그림 작품은 그냥 일반적인 회화였습니까? 예, 회화. 뭘 그리셨었던 거예요 그때? 뭐 고뇌하는 인체, 인간 뭐 이런 그럴 듯한 상 타기 위해 그린 그림. 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제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예. 아 진짜로 잘 그린 그림 그리고 남이 보면 좋아할 그림.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냈는데 또 대상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대상. 예, 그냥 대상. 예. 그것도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을 가기 전에 그때 그렸던 그림을 몽땅 불태워 버렸죠. 아예 불태워 버렸어요. 예, 아 이렇게 그리면 통하는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난 이건 싫다. 예,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속이는 걸 하기 싫다.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랬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오자마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게 되죠. 화가의 길은 포기하고. 예. 아예 아무것도 안 했죠. 인테리어 회사는 왜 취직하셨어요? 먹고 살라고 그냥? 먹고 살라고도 있고 다른 세계. 인테리어 쪽도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예, 공사장, 골목질 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 미끼가 골목질, 시장질.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사부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학교 실기실은 안 되고 네, 네.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와서 첫 시작을 열심히 청소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남들이 만드는 거 제가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공사 현장의 맛, 예, 철거 현장의 맛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예, 예.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인테리어 회사뿐만 아니라. 예, 인테리어 회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올로 90년도에 오존, 살 이렇게 들으면 뭐 하는 공간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 바, 술집들이에요. 90년도에 생긴 올로란 술집은 뭐 작지만 처음으로 생긴 캔, 맥주 캔만 파는 집이었는데 애들이 잘 놀고 막 그 물 만난 기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오존이라는 술집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직접 창업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테리어만 하신 거예요? 함께 했죠. 아, 기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과 요즘 말로 말하면 컨텐츠.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 장사가 안 되니까 문화예술가들을 동원하는 예, 예. 공연시키고 예, 예. 놀게 하고 그리고 강연도 시키고 막 이런 문화공간식으로. 문화공간처럼. 예, 예. 근데 그게 한국 문화공간의 원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살.
이 살도 살의 뜻이 쌀의 경상도 사투리이기도 하고 예. 살스러운 살이 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이 중의적인 의미의 살인데 이 살이라는 공간이 엄청 젊은 애들이 요즘 말하면 핫플? 힙했군요. 그죠? 예, 힙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완성해서 제주도에 이제 백회라고 있어요. 제주도가 워낙 돌이 많잖아요. 밭을 일구다가 나온 돌더미를 툭툭 던져놔서 그냥 대충 쌓인. 그러니까 이 대충이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백회에서 제주의 생태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청사진,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죠. 건물의 배치, 길의 배치, 풀의 배치, 알겠습니다. 동선을 짜고 그리고 제주도스럽게 제주도 돌 현무암과 검은 시멘트로 만들고 그래서 식물의 배경이 되는 건물을 만든 일종의 큰 공간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공간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환경 위주의 어떤 작품으로 예, 환경 자체가 작업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네. 사람의 동선까지도 작업이 되고 알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험 디자인 네, 네. 그런 걸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 두 번째 백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은 식물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 이번에는 길의 건축, 걸어가는 건축물, 뭐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 와중에 또 난데없이 제가 하게 된 게 평창 장애인 올림픽 예, 예. 개막식에 또 미술 감독을 하게 되고, 예, 예, 예. 그 뭐 메가 이벤트라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체전에 연출할 때 제가 미술 감독을 하게 알겠습니다. 되고. 여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설치 미술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설치 미술가가 아니고 예. 전방위적 문화예술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네요. 하고 계신 활동이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추구하시는 바도 그렇고 그래서 요약- 전방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 전자잖아요. 예, 예. 전체 전은 통일할 때 통자, 통, 한국말로는 온, 예. 다 같은 거잖아요. 온전하다. 예, 예, 예. 그 전체가 하나였던 건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놓고 따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꼬마 시절부터 아까 표현컨대 수렵 채취라고 말씀하신 이것저것 잡동사니와 그것이 모여져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정신, 그리고 또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난 그릴 수 있어라는 천부적 미술 재능,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되고 인테리어와 공간 디자인과 등등의 다양한 경험을 거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전방위적 문화예술가가 되신 거로군요. 그렇죠. 정통 미술은 싫어하시는 거죠? 정통 미술이 언제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언제나 그랬듯이 또 제가 저한테 사부님이 그 의자 말고도 또 있는데 민화? 민화, 예, 예. 예. 그냥 일반 백성의 그림인데 그렇죠. 사실은 일반 백성이 그린 게 아니라 전문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민화가 통했을 시절
그리고 미나와 동시에 저는 많은 유물들도 좋아하고. 예, 예, 예. 근데 미나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 다 쓰던 것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도 저는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쓰지 않으면 전통이 아니에요. 써야 전통이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가짜 전통의 나라잖아요. 가짜 한복. 박자화된 거, 그렇죠. 박제화된 거. 쓰지 않는데 전통이라고 우기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 유물은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쓰던 거고. 예. 근데 전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 자연, 우주, 지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 사부님이 또 한 분, 고인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고인돌이 제일 많아요. 많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고. 증명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고인돌과 운주사, 소세원 이 30분 거리에 같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들은 서로 다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원시 문화를 보면 지금의 제가 행복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문화도 앞으로 똑같은 그러한 원시 문화죠. 현재는 미래가 되면 그렇죠. 근데 현재는 예. 디지털 선사 시대고. 알겠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문화예술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동시에 요즘은 어린아이들과도 같이 무슨 작업하시고 뭐 치매 환자하고도 같이 작업하시고 예. 이건 뭡니까? 먼저 어린아이들하고는 뭘 하셨던 거죠? 꽤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일본 가고시마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기리시마 오픈 에어 뮤지엄이라는 데가 10주년이 됐는데 예. 저한테 초대해서 뭘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와라. 어린아이들한테 예, 입장료 대신 쓰레기 가져오면 예, 공짜다. 입장을 시켜준다. 근데 그 쓰레기로 함께 예술을 만들자. 예, 예. 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밥그릇 모으는 것까지 갔고. 근데 요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거는 온나 모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버리는 물건 그리고 미술관에서 제공한 물건을 함께 해서 나만의 탑을 만드는 예. 생활탑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때 연출은 아이들이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연출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식구, 뭐 선생님한테 높기도 하고 아이들은 순서, 질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즐겁게 보이고 멋있고 그런 탑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예. 심지어는 이게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악기로 쓰는 친구도 있고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게 아이들의 세상이니까 무궁무진하죠. 그때는 예. 정말. 아이들이 만드는 건 정말로 모든 게 예술이잖아요. 예. 그런 체험을 또 하게 경험의 장을 펼쳐주시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주최 측과 작가 측은 막 잘 됐다고 신나하는데 한 친구가 저기서 야 이제 끝났다 놀러 가자. 지금까지 그건 논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어른들의 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더 놀게 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 스스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성을 한 거죠. 지난한 과제군요. 치매 환자하고는 어떤 또 작업하셨어요?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일의 꽃이라고 제 작품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 하나는 형광색으로 아주 현대적이고 하나는 녹슨 쇳가루로 만든 꽃이어서 그 대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내일의 꽃을 어르신들이 보고 예. 작품 감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 무용하시는 분이 수화와 몸짓으로 잠깐 몸을 푸는 놀이를 해요. 예. 그리고 조화로 역시 나만의 꽃을 만드는 나의 내일의 꽃을 만드는 그래서 꽃을 만들고 거기에 시도 쓰고 자기 작품 제목을 붙이고 이런 행사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 치매 환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 환자분들과의 그런 경험을 많이 갖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거기에는 의사분들도 와 계시고 예. 그 의료기관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꽃이 무슨 꽃인가 그리고 이 꽃의 질감은 무엇이고 색감은 무엇이고 그래서 치매 환자분이 당연히 활동에 도움이 되겠죠. 상상하고 상상, 연상, 알고 있음.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만든 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있고 또 그때 수화로 제가 썼던 시를 뭐 이렇게 막 몸짓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함께 하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도 그걸 같이 그러니까 이게 꽃이 피는 게 이렇게 피거든요. 이런 것도 저도 같이 하고. 말씀 듣다 보니 뭔가 창작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항상 그랬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잠깐 놓치면 오히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중한 경험을 그런 경험 한번 해보면 예.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그런 걸 해볼 수 있게 된다. 계속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오는 게 중요하고.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도 무슨 협력 사업 하신다는데 그건 또 뭘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늘봄 예술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정화의 당신은 예술. 그래서 김천의 대룡초등학교라는 곳을 이제 소개받고 찾아가서 근데 학교가 되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예. 그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만져본다 그러죠. 만져본다, 들어본다. 들어본다, 맡아본다. 냄새 맡아본다. 네, 맛본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엔 알아본다. 알아본다. 근데 본다라는 표현만 붙어 있을 뿐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코로 보고 입으로 보고 귀로 보고 눈으로 보고 사실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온몸으로 보는 거죠. 온갖 체험이 본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각이 되는 거죠. 예, 예. 통감각이 되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각 감각 기관에 해당하는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물건을 일단 집에서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기. 예, 예.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구석구석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기. 살펴보고 주워오기. 예.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보기. 예.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기. 이게 뭐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전시해 보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마침 그 학교 앞에 마당에 죽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죽은 나무에 가져왔던 것들이 다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들로 다시 꽃을 만들기. 예. 그래서 모두 다 꽃이다. 그러니까 나도 꽃, 너도 꽃, 우리 모두 꽃 이렇게 되는데 그 꽃을 만들면서 또 제일 화려하고 좋았지만 여러 감각 기관으로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아이들이 했던 행위들이 정말 원시 예술이고 진짜 이 공연 예술이고 시각 예술뿐이 아니라 예, 예. 모든 감각 기관이 동시에 작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꽃이잖아요. 우리가 꽃을 볼 때 눈으로만 보지 않잖아요. 냄새도 맡고 만져보고 그럼요. 온갖 장식도 해보고 예. 통틀어 보죠. 함께 하면 아이들 참 좋아하겠어요. 재밌어 하고. 예, 제가 애 같으니까요. 그리고 막 머리도 만지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생생, 싱싱, 빠글빠글, 와글와글 이런 걸 본인의 예술관이라고 소개하신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미술책, 미술의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게 저한테 더 많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시장에서 나오는 언어, 시장, 골목길, 골목, 예. 네. 그리고 이 세컨 핸, 그러니까 재활용품 가게, 예, 혹은 예. 고물상 다 포함이 되죠. 싱싱, 생생, 와글와글, 빠글빠글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꺼낸 게 치밀하게 엉성한 이 문화는 치밀하게 엉성해야지 치밀하기만 해도 안 되고 엉성하기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쓰레기로부터 배운 것들이 눈이 부시게 하찮은 이런 세상이 저한테 이제 시작된 거죠. 보이기 네. 시작하고.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시장으로부터고 골목으로부터고. 예, 골목으로부터고 그리고 아줌마로부터고. 네. 근데 저한테 아줌마는 야, 저거 진짜 멋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느 집에나 가도 집 앞에 하나씩 있는 장식, 살아있는 화분에 막 조화도 꼽아놓고 예, 예.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아름다움인데. 그러니까 전위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예술이 아니라 저한테 전위를 가르쳐 준 건 아줌마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줌마와 시장과 어린이와 뭐 이제 모두로 연결될 텐데 그거는 장소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 건축, 환경, 심지어는 명암 디자인 모든 것이 다 같이 엮여져서 하나의 작업이 완성되고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지. 하나만 작품, 작가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첫 출발과 뿌리는 결국 나만의 독창성 이런 건 있어야죠.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예, 멋있게 근거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연쇄 살림꾼, 연쇄 살인마보단 멋있잖아요. 연쇄 살림꾼. 네. 네. 살리자, 살리자, 네. 살리고, 살리고, 살얼이 났다. 뭐 다 제가 작업에 쓰는 제목들인데 예. 또 살려야죠. 그렇죠. 모든 소재를, 모든 분야의 사람을, 모든 뭐 문화예술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연결해서 연쇄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예.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죠. 와, 이렇게 멋있게 정리해 주셔서 그거를 제 표현으로는 온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나만의 예술이 아니라 얽히고 설켜서 모두가 연결된 그게 홀로바이온트인데 제가 이제 배추로 작업을 많이 해요. 배추도 거대한 배추. 통배추. 예, 진짜 통배추인데 배추와 김치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배추에 고춧가루, 젓갈만 있다고 김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엄마의 손맛도 있고 엄마의 마음도 있고 예. 이 마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이에요. 그리고 또 숙성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바로 이 균과 숙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균과 숙성은 예술로 치면은 스밈이거든요. 스며든. 그러니까 예술이 뭐냐 그러면 흔히 울림, 떨림, 끌림. 근데 저는 이제 스밈도 중요하다. 예, 스며들다. 그렇죠.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스며들다. 그렇죠. 네. 스며들어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생각했어요. 섬김, 낮은 거, 옆에 거, 곁에 거들이 다 더 중요하더라. 예, 예. 그게 눈이 부시게 하찮은 거겠죠. 예, 목표를 물었는데 이게 바로 홀로바이온트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온 생명체의 시간이겠죠. 아마도 아까 표현 중에 내 평생이 작업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60 초중반 넘으셔서 앞으로 더 연륜이 깊어지고 경험이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또 훌륭한 준비된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랜 기간 그렇게 스며든 그런 작품들 또 함께하는 작업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천재적 예술가의 말씀을 듣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50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